여러분, 봄이 오면 상과들의 나물이 지천으로 깔리죠.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마구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못 먹으면 진짜 응급실 갈 수 있습니다. 매년 봄만 되면 봄나물 때문에 식중독으로 병원 실려가는 분들이 수십 명씩 나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젊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괜찮아도 우리 나이대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올봄 나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 한 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림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봄나물 첫 번째,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이름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시골에서는 넘나물이라고도 부르고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근심을 잊게 해주는 풀이라고 해서 망우초라고도 불립니다. 나물로 무쳐 먹으면 부드럽고 달큰해서 입맛 없을 때 딱이거든요. 그래서 봄이면 산에서 캐다가 생으로 무쳐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원추리 생으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원추리에는 코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코리친은 원래 통풍 치료제로 쓰이는 성분인데요. 이게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몸에 들어가면 완전히 독약이 됩니다. 생 원추리를 먹고 나서 빠르면 2~3시간 안에 심한 구토와 설사가 시작됩니다.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심하면 혈변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매년 봄에 원추리를 날것으로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매년 봄마다 원추리 섭취주의보를 내릴 정도예요. 그러면 원추리는 아예 먹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야 한다는 겁니다.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푹 데친 다음에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서 독성을 완전히 빼주셔야 합니다. 한번 헹궈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2~3번 갈아가며 우려내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추리는 어린 잎일 때만 먹어야 합니다. 다 자란 원추리는 독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잎이 15cm 이상 자란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추리는 반드시 어린 잎만 골라서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치고 찬물에 2시간 이상 우린 다음에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봄나물 바로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는 사실 우리 밥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나물이죠. 명절 때 나물 삼총사라고 하면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빠지지 않습니다.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육개장에도 들어가고 1년 내내 먹는 국민 나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사리가 뭐 어때서 대충 삶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고사리에는 프타큘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고사리 속에 천연 독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나 말 같은 가축이 생고사리를 많이 뜯어 먹으면 혈뇨를 보거나 방광에 종양이 생기는 사례가 보고될 정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고사리를 그대로 먹으면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암과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리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삶고 충분히 우리면 됩니다. 먼저 끓는 물에 고사리를 넣고 최소 10분 이상 푹 삶아주세요. 불을 끈 다음에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뚜껑을 덮은 채로 최소 12시간, 가능하면 하루 정도 그대로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프타큘로사이드가 물에 녹아나와서 독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서너 번 깨끗이 헹궈주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말린 고사리는 건조 과정에서 독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물에 불리고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린 거니까 그냥 불려서 바로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린 고사리도 반드시 한 번 더 삶아서 물을 버리고 드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고사리는 생으로 절대 먹지 마시고 10분 이상 삶은 후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 독소를 완전히 빼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하나만 제대로 지키시면 고사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을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봄나물은 달래순입니다. 달래순은 달래나무의 어린 순을 말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봄철 별미나물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삭하니 식감이 좋고 약간 새콤한 맛이 나서 입맛을 확 돋워주거든요. 그런데 이 달래순도 반드시 데쳐서 먹어야 합니다. 달래순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뭐냐면요, 신장에서 돌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로결석, 신장결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이 몸속에 쌓이면 돌이 만들어질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결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옆구리에서 등까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교될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되시죠? 뿐만 아니라 달래순을 생으로 먹으면 입안이 따끔따끔 거리거나 혀가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달래순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데쳐주세요. 그 다음에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서 옥살산 성분을 충분히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데칠 때 소금을 한 꼬집 넣어주시면 아삭한 식감은 살리면서 독성 제거 효과도 더 좋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래순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친 후 찬물에 30분 이상 우려서 드세요. 신장이 약하신 분이나 결석 이력이 있으신 분은 섭취량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봄나물은 두릅입니다. 두릅은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죠. 특히 50대 이상 분들 사이에서는 산에서 직접 따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릅은 살짝만 데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두릅은 앞서 말씀드린 원추리나 고사리처럼 강한 독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두릅에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위험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릅 자체의 성분 문제입니다. 두릅에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사포닌이 적당량이면 혈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생으로 많이 먹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두릅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사포닌이 위장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다가 심한 구토와 설사가 쏟아질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야 좀 배탈이 나도 금방 회복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위장 점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심하게 옵니다. 특히 평소에 위염이 있으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두릅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두릅도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세요. 두릅은 오래 삶으면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짧게 데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데친 후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드시면 맛도 살리고 위장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데쳤다 하더라도 한 번에 10줄기 이상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적정량은 한 끼에 5줄기에서 7줄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두릅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위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순과의 혼동입니다. 이게 진짜 응급실 가는 경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두릅나무와 온나무의 새수는 생김새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둘 다 나무 꼭대기에서 붉은빛 도는 새순이 올라오고 잎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심지어 산에서 수십 년 나무를 캐신 베테랑 어르신들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순을 두릅인 줄 알고 드시면 어떻게 되느냐? 빠르면 한두 시간 안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피부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미칠 듯이 가렵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입술과 목이 부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릅과 오순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릅나무 줄기에는 굵고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하게 박혀 있습니다. 반면에 온나무 줄기는 가시가 없고 매끈합니다. 또 하나, 온나무 가지를 꺾으면 하얀 수액이 나오는데 이 수액에만 닿아도 옷이 오를 수 있습니다. 두릅나무를 꺾었을 때는 이런 하얀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릅은 생으로 과하게 먹으면 위장에 큰 자극이 옵니다. 반드시 데쳐서 적정량만 드세요. 그리고 산에서 직접 채취하실 때는 줄기에 가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신이 없으면 절대 따지 마세요. 모르는 나물은 안 먹는 게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사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봄마다 뉴스에 나오는 봄나물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5번째는 특정 나물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독초를 식용나물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곰취와 동이나물의 혼동입니다. 곰취 아시죠? 넓은 잎사귀에 쌈 싸먹으면 향긋하고 고소해서 봄철 산나물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나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곰취를 캐다가 바로 옆에 있는 동이나물을 곰취로 착각하고 캐 오시는 분들이 해마다 계십니다. 동이나물은 곰취와 잎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하트 모양의 널쩍한 잎이 나고 크기도 비슷하고 자라는 장소도 같은 산속 그늘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물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이나물에는 프로토아네모닌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입안이 화끈거리면서 타는 듯한 통증이 오고 곧이어 심한 구토와 복통이 시작됩니다. 많이 먹으면 경련과 의식 저하까지 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강원도에서 할머니 한 분이 산에서 캐온 나물을 곰취인 줄 알고 가족끼리 나눠 드셨다가 온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곰취와 동이나물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첫 번째, 잎 뒷면을 보세요. 곰취는 잎 뒷면에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약간 보드라운 느낌이 납니다. 반면에 동이나물은 잎 뒷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납니다. 털이 없어요. 두 번째, 줄기를 잘라보세요. 곰취 줄기를 자르면 속이 차 있고 단단합니다. 동이나물 줄기를 자르면 속이 비어있거나 물렁물렁합니다. 세 번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곰취는 잎을 비비면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납니다. 동이나물은 곰취 같은 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약간 비릿한 풀냄새가 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에서 급하게 캘 때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안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취 말고도 헷갈리는 조합이 또 있습니다. 산마늘과 박새풀도 매년 사고가 나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산마늘은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잎 모양이 박새풀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박새풀에는 강심배당체라는 독이 들어 있어서 먹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법이 있긴 합니다. 산마늘은 잎을 비비면 마늘 냄새가 확 나고 박새풀은 마늘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하지만 코가 안 좋으시거나 감기 걸리셨을 때는 냄새를 못 맡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원칙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확실하게 아는 나물만 캐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산에서 예쁘게 자란 풀을 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욕심이 나시겠지만 모르는 나물을 함부로 캐서 먹는 건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독소가 몸에 들어왔을 때 해독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증상이 2배, 3배로 심하게 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봄나물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추리. 코리친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치고 찬물에 2시간 이상 우려서 드세요. 어린 잎만 드시고 15cm 이상 자란 건 절대 피해주세요. 두 번째, 고사리. 푸타큘로사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10분 이상 충분히 삶고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 독소를 완전히 빼주세요. 말린 고사리도 반드시 삶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달의순. 옥살산 칼슘이 많아서 생으로 먹으면 신장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치고 찬물에 30분 이상 담가서 드세요. 결석 이력이 있는 분은 섭취량을 줄여주세요. 네 번째, 두릅. 생으로 과하게 먹으면 사포닌이 위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반드시 데쳐서 한 끼에 5줄기에서 7줄기 이내로 드세요. 그리고 산에서 채취할 때 가시 없는 온나무 순과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다섯 번째, 독초 혼동주의입니다. 곰취와 동이나물, 산마늘과 박새풀 이런 조합들은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닮았습니다. 확실히 아는 나물만 채취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 이제 봄나물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황금 수칙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올봄 나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황금 수칙 첫 번째, 모든 봄나물은 일단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먹어도 되는 나물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황금 수칙 두 번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나무를 데친 물에는 독소가 녹아 나와 있습니다. 이 물로 국 끓이시면 안 됩니다. 데친 물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 물로 요리해 주세요. 황금 수칙 세 번째, 도로변이나 공장 근처에서 나무를 캐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나물이라도 자동차 매연이나 공장 폐수에 오염된 땅에서 자란 것은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데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물은 반드시 깨끗한 산이나 밭에서 채취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세요. 황금 수칙 네 번째, 처음 먹어보는 나물은 소량만 드세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알려진 나물이라도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시는 나물은 한두 입만 먹어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그때 양을 늘리세요. 황금 수칙 다섯 번째,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나물을 먹고 나서 두세 시간 안에 구토나 설사, 복통, 두드러기,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이때 본인이 먹은 나물을 사진으로 찍어 가시거나 남은 나물을 가져가시면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겁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봄나물은 제대로만 드시면 정말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냉이는 간을 살리고 쑥은 혈액순환을 돕고 달래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미나리는 독소를 빼줍니다. 이렇게 좋은 봄나물을 모르고 잘못 드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올봄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나물 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